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여기에 맞춰 재택치료 기준과 방역 수칙도 일부 변경됐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9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50%를 넘어 국내 우세종이 된 지 2주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쯤에는 국내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 수준에 달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높은 전파력을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2월 말경에는 국내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 수준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전국 3만 명대입니다. 지역별 확진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인천과 부천, 김포 지역의 7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일과 비교했을 때 모두 2배 혹은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사망과 위중증 환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인구 10만 명당 1.8명이었던 재원 위중증 환자는 한 달 만에 0.7명으로 낮아졌고 사망자도 0.35명까지 줄었습니다. 이처럼 전파력은 매우 강하지만 중증도는 낮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 상황에서 의료와 방역 체계가 달라졌습니다. 재택치료는 60살 이상, 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개편됐습니다. 역학조사 방식은 대상자가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오미크론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택치료도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체계로 개선하고 일반 환자 관리군은 국민들의 자율과 협력에 기반한 체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백화점, 학원 등 방역 패스 제외 시설에는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됐습니다. 학원이나 독서실에 칸막이가 없다면 2제곱미터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아야 합니다. 마트나 백화점 등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에서는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그동안 권고 사항이었지만 이제는 의무 규정이 됐습니다. 판촉이나 호객행위도 안 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6명까지,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변이 확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먼저 현재 이 같은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이 이제 코로나19의 우세종이 된 상태입니다. 그 오미크론의 전파력은 이제 델타의 2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기존에 맞았던 백신이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걸 막아주지만 돌파 감염을 막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이제 유행이 급속히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우리보다 이제 오미크론 유행을 먼저 경험했던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는 그 유행이 급속하게 증가하던 시기에 보통 한 2, 3일에 확진자 수가 2배씩 막 늘어났던 양상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국내에서도 최소한 한 3일에서 7일 정도마다 확진자 수가 2배씩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당분간은 급격하게 유행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PCR 검사 역량에 제한이 있어서 2월 3일부터는 이제 60세 미만에서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이 되었는데, 그 결과로 이제 지금 2월 5일 이후에 발표된 확진자는 사실 이제 그 이전에 PCR 검사만 했을 때보다는 그 확진자 수 규모가 훨씬 적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발표되는 확진자 수로는 이제 유행을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앞으로는 이제 병상 가동률, 중증 환자 발생, 또 사망자 수 이런 걸로 이제 유행의 위험성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감염 확산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PCR 검사는 이제 유전자 증폭을 하지만 신속 항원 검사는 유전자 증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PCR 검사에서 확인되는 최소 유전자량의 5,000에서 10,000배 정도의 유전자가 있어야 이제 신속 항원 검사 양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신속 항원 검사의 경우에
무증상인 분이 자가검사 키트로 직접 검사를 했을 때 양성률은 사실 10%를 넘기기가 쉽지 않고요. 증상이 있는 분이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를 하면 한 양성률이 20에서 40%. 증상이 있는 분이 의료진에 의해서 코 깊숙한 곳에서 검체 채취를 해야 이제 양성률이 한 50에서 70% 정도로 높게 나오거든요. 실제 미국에서 시행한 오미크론 연구를 보면 PCR 검사 양성이 나오고 신속항원 검사가 양성이 나오기까지 한 평균 3일 이상이 걸리는 걸로 돼 있어서 그 감염 후에 이게 무증상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초기 감염기에 신속항원 검사는 확진자를 거의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신속항원 검사에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확진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밀접 접촉을 하셨거나 증상이 있는 분들은 좀 스스로 조심하시면서 지내시다 한 3일쯤 이후에 다시 검사를 하면 진단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신속항원 검사가 양성이 나온 경우라도 4분의 1은 위양성, 즉 확진자가 아닌데 확진자로 잘못 진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PCR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여파로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우리가 이제 델타 변이 대유행을 겪으면서 이제 의료 시스템 부활을 좀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대비가 돼서 지금은 과거 델타 변이 때보다 이제 위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상이 2배 이상 확충됐고 중증 환자 진료 시스템이 이전보다 좀 잘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경증이나 무증상 확진자가 이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관리에 좀 문제가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 관리를 이제 방역 당국에서 했다면 지금은 뭐 지금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동네 병의원에서 이런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가능하다 그러면 재택 치료 관리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그런데 이런 시스템 정비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보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최근 2021년 부동산 이사 대책 추진 상황을 발표하며 공공주도 도심복합 사업이 전례 없는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잘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의 발표였는데요. 네, 그런데 해당 사업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걱정과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추진하다 보니 주민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동의를 해야 하거나 보상을 협의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이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부천 원미지구를 포함한 수도권 7개 지역을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른바 도심복합사업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민간 재개발 시 필요한 인허가와 심의 절차를 줄여 10년이 넘게 걸리던 재개발 사업을 공공이 나서 2년 6개월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을 늘려 주택 공급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은 주민 동의를 받는 선도 후보지 단계부터 걱정을 키웠습니다. 선도 후보지가 된 이후 취득한 주택은 분양권을 주지 않아 사실상 부동산 거래가 끊겼고 공공개발의 감정평가 보상이 민간 재개발보다 적다는 인식이 늘어갔습니다. 사업 방식과 상황을 뒤늦게 이해한 주민들 사이에선 현금 청산을 부당하게 생각하는 사례도 늘어갔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LH가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추정 치르다가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얼마다는 거를 내놓은 게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고 지금 감정가도 정확한 거 없고 무슨 공시지가도 없고 뭐 없어요. 아무것도 발표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는 주민들은 지작물 조사와 감정가 산정 등 절차를 거쳐 충분한 근거를 갖고 협의 보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LH는 주민들 요구에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이미 도심복합 추가 후보지 7곳을 선정한 상황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도 이미 걱정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전문가들도 공공주도 도심복합 사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현금 청산을 당하는 소유자들은 또 이제 소송이라든지 위헌 소송 등등을 제기해서 사업들이 많이 지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추진하는 공공주도 도심복합 사업이 원주민들의 걱정과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헬로우TV 뉴스 이관성입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인천은 미분양 아파트가 3,000건을 넘을 정도로 분양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전국적인 부동산 상승세 속에 인천의 미분양 물량도 빠르게 사라졌는데요.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다시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2,597가구를 모집한 인천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 청약 결과 평균 경쟁률은 2대1을 기록했지만 전용 59제곱미터에서 326가구가 미분양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송도의 한 민간 아파트 분양에서는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포기하면서 전체 공급 물량의 35%가 미계약분으로 남기도 했습니다. 한때 수천 건에 달하던 인천의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2년간 부동산 상승세 속에 빠르게 소진됐는데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123건에 불과했던 미분양 아파트는 점차 늘어나 지난해 11월에는 423건을 기록했습니다. 매매가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인천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한 해 동안 35%가량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폭은 점차 줄어들었고 지난달 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인천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인 건 약 2년 5개월 만입니다. 급등한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 집값 고점 인식이 커진 데다 대출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겁니다. 인천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역시 지난해 12월 1년 2개월 만에 100 이하로 내려갔는데 이는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규제에 더해 대출 금리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데다 인천의 아파트 공급도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인천 지역의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정부의 사전 청약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약 3만 5천 가구에 달합니다. 특히 올해와 내년 인천에는 적정 수요의 2배를 넘는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는 수도권 전체로 보면 공급량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 수요가 인천으로 몰릴 것을 고려하면 과거와 같은 미분양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아주 많이 쌓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게, 주변에 봤을 때 아직까지 주변보다는 뭐 분양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서울이나 인근에서 오는 이주 수요가 발생할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좋은 입지라든지 교통, 인프라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에 덮어놓고 분양이 잘 되기는 어렵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일단 청약을 넣고 보자식의 접근보다는 입지와 자금 계획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다음은 키워드 뉴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제2인천의료원인데요. 계양구의회가 7일 열린 임시회에서 제2인천의료원 계양구 유치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신정숙 구의원은 계양 지역의 부족한 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해 제2인천의료원은 반드시 계양 지역에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계양구 외에도 연수구와 중구 등이 제2인천의료원 건립을 희망하며 유치 경쟁에 나선 상태입니다. 한편 같은 날 계양구의회는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지난 1992년부터 2021년까지 30년간 1억 5,870만 톤의 폐기물을 처리했다는 소식인데요. 기간 동안 수도권 매립지 내 시도별 반입 비율을 보면 서울시가 8,729만 톤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고요. 경기도가 28.5%, 인천시가 16.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